삼기 신도시를 바란 게 아니고 서울의 주택을 원한 겁니다.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 5월 말 전까지는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요. 보유세, 종부세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이 집값이 올라가는 게 더 많다. 연끌을 사서 사야 된다. 보고 양도세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정말 김현미 장관의 얘기처럼 3기 신도시 기다린 게 나아요? 아니면 영끌해서 지금이라도 사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마포가 86.7% 올랐습니다. 평균 50% 이상 올랐어요, 서울이. 그럼 과연 서울의 주택 가격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공급이 없을 때는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이번 정부는 정말로 시장 경제의 수요 공급 법칙을 따른 게 아니라 역수요 공급 법칙을 따른 것 같아요. 수요가 많은 곳에 규제를 하면 그 수요가 분산된 걸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공급 안 하면서. 근데 김현미 장관께서 3기 신도시를 30대는 기대하라고 했는데 3기 신도시도 30대는 청약 통장을 통해서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8년도 12월 11일 날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75%를 무주택자한테 우선 분양하게 되어 있고요. 물론 청약 가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1주택자와 무주택자가 경쟁을 해서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30대가 청약 가점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당첨이 될 수 있는지는 제가 미주라고 봐요. 네. 그래서 3기 신도시를 기다려야 할 것이냐. 근데 사실은 영끌로 집을 사는 30대는요. 3기 신도시를 바란 게 아니고 서울의 주택을 원한 겁니다. 그거는 교육 문제나 또는 교통 문제나 직장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3기, 2기, 1기를 원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원한 지역은 3기 신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였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도 특히 주요 지역.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공급이 부족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더 이상 공급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김현미 장관처럼 계속해서 서울의 집값이 떨어지는 가운데 지금 이런 청약 물량이 나와서 시장이 안정으로 갈 거냐, 이 부분은 또 별개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한 신도시 5군데 중에서 남양주라든지 하남 같은 데는 서울에서 교통이 좀 좋지만 나머지 인천, 계양이나 고양, 부천, 대장은 서울에 출퇴근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교통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직장인이 제일 좋은 출퇴근 시간은 한 30분 이내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서울에서 필요하는 곳이 아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서울의 전체 주택 공급률은 한 98%쯤 되는데요. 이게 노후된 주택이라든지 또 사람이 거주하기 적당하지 못한 주택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 주택 공급률 한 98%, 100%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상가주택이나 오피스텔 이런 데서 자기 때문에 100% 주택 공급률이지만 실제로 30년 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집들이 다 낡은 집들이에요. 이건 올바르게 거주할 여건이 아주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집을 자꾸 청약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빨리 서울에 있는 집을 영끌을 사서 사야 된다. 그게 제가 주장하는 바고, 지금 공공분양해야 되는 거, 이거는 진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 한 5년, 입주하는데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 청약 통장 가입자가 5월 말 기준으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서울에만 599만 8천 명이고요. 1순위가 196만 명입니다. 근데 공급되는 물량은 몇백 개가 안 되잖아요, 이게. 전국에 2,500만 명이 청약 통장 가입을 했거든요. 1순위만 196만 명입니다, 서울에. 물론 1가구 1주택, 2주택자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주택 공급률이 98%까지는 안 되고요. 약 한 95% 정도 되는데, 전국의 주택 공급률을 보면 자가주택 보유율과 점유율이 있거든요. 자가주택 보유율이 2019년도 기준으로 61%인데 서울은 자가주택 보유율이 48%밖에 안 됩니다. 자가주택 점유율, 자기가 자기 집에 사는 게 전국 2009년도 작년도 말 기준으로 58%인데 서울은 43.9%, 42% 좀 넘어요. 43%밖에 안 되니까 반 이상이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하나 넣으면 일단은 영끌을 하더라도 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대체 집값은 언제 내려갑니까? 계속 오를 것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지금이라도 빚을 내서 사는 게 맞을까요? 두 분 다 빚을 내서 사시라고. 아니요, 저는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러면 빚을 내서 사지 않는다면 당사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라고 지금 질문 주셨어요. 네, 제가 당사자입니다.
저는 그 만약에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또 학교나 직장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내년 5월 말 전까지는 기다려볼 필요가 있어요. 금년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를 노려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고 만약에 그 기회를 놓쳤다면 그 이후에 그 3기 신도시 중에서 자기가 직장과의 거리가 같거나 또 교육 문제가 가능한 지역, 뭐 하남 교산지구라든지 고향 창릉지구라든지 분양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이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경제 어렵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만약에 좀 부동산의 저 내용을 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경매 물건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올랐냐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던 2017년도 5월 9일 날 취임했잖아요. 네. 5월 달에 반포 한신 4차 아파트가 11억 5천 정도 실거래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26억 5천입니다. 상승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거거든요. 저도 화가 나요. 근데 저는 제가 여력이 없어서 사실 못하지만 그래서 만약에 경제적 여력이 있고 뭐 워낙 그 대출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있다 그러면은 5월 말 전에 그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규모 내에서 지역을 선정해서 급매물을 노려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3기 신도시가 지금 뭐 30만 가구나 되니까 조금 기다려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세법을 개정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많이 매긴다고 들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부동산으로 인해 세금 폭탄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물어오셨어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팔았을 때만 내는 게 양도세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종부세하고 보유세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유세가 한 3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보유세가.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가 온 10월 달에 부과되는 한 1,0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저 제일 걱정이 되는데, 근데 대신에 어제 전화가 하나 왔어요, 부동산에서. 집을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최근 한 2억이 올랐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보유세, 종부세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이 집값이 올라가는 게 더 많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집값 상승이 더 높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라. 집을 가진 사람은 좀 더 기다려야 되겠고, 집이 없는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같이 한 5월 달 정도에 정부가 6월 1일 이후는 대폭 양도세를 플러스 10%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는 분들은 내년 6월 기준으로 해서 하나 사시면 되겠고,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분간 세금보다는 집값 상승이 더 오른다. 그래서 저는 보유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또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예. 1가구 2주택자 중에서 이제 그 양도세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에 구입해서 지금 판다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 양도세가 많다면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보유세를 감당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월급쟁이 같으면은 자기 소득에서 보유세를 내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만약에 뭐 1,000만 원, 1,500만 원 나온다면 자기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만약에 1가구 2주택, 3주택자라면 양도세를 보고 양도세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리고 1가구 2주택이라면 분명히 하나는 입지가 좋은데 네.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가격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그것도 절세하는 팁이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일단은 1년 동안에 거래된 양을 전부 합산 거래합니다. 1월에 팔고 12월에 팔면 두 개 합산해서 마지막 12월에는 중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싼 가격부터 먼저 팔아야 되고요. 미래 가치가 적은 것부터 먼저 팔아야 됩니다. 향후에 주택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뭐 지금 현재 가치는 낮지만 개발 호재가 있다면 그건 뭐 안 팔아도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서울은 강남 지역의 거는 팔지 말아야 되고요. 그 외의 걸 팔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에 만약에 두 개가 있다면은요. 그 중에서 집값이 낮은 것부터 파는 게 좋습니다.